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요약집 105페이지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봅니다. 우리가 아까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매매, 자,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그 다음에 대물 변제,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수용, 공매, 경매 등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시니까 양가로 1번의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변제기에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 그때는 채무불이행 등의 사로 매각, 변제 충당하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거니까요.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결론만 딱 알아두시고, 양가로 3번입니다. 환지 처분으로 집원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면 절차 늦어지고 사업비용 증가하니까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요. 환지 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감소돼서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즉 감안지의 경우 양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게 벌어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권리 면적이 300제곱미터인데 만약에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나중에 환지를 받았는데 200제곱미터로 환지를 받았다. 자, 200제곱미터로 환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런 경우, 또 을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를 갖고 있어 권리 면적이 100제곱미터였는데 나중에 환지 받았는데 만약에 200제곱미터로 환지를 받았다. 자, 그러면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갑은 300에서 200제곱미터 받았으니까 10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얘는 청산금을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부담해야 돼요, 수령해야 돼요? 예? 받아야죠. 여러분들 줄어든 것만큼 수령해야지. 환지 권리 줄어들었습니다. 감안지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00에서 200제곱미터 받았으니까 자, 100제곱미터만큼을 새롭게 취득한 거고, 100제곱미터만큼을 취득하게 된 거고,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얘는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요, 수령해야 돼요? 부담해야지, 늘어난 것만큼. 그래서 서민들이 청산금 부담돼서 못 들어가잖아요. 증환지 이렇게. 자, 그래서 거꾸로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환지 권리 늘어난 증환지는 늘어난 것만큼 청산금 부담하고, 부담하게 돼서 뭐가 취득세가 부과되고, 자, 환지 권리 줄어든 감환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그래서 요것만 딱 기억해요. 300제곱미터 권리 면적에다가 200제곱미터로 환지 받았다. 자, 환지 권리 줄어든 감환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딱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105페이지 맨 하단 동그라미 2번,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요.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 놓는 공공용지나 공사비용에 대체하기 위한 채비지를 보류주라고 하는데,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도 정책적 목적으로 역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 플러스 표시를 보세요.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매입한 채비지를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때는 양도로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자, 좀 넘어갑니다. 1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자, 이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어떤 얘기냐. 자,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이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번, 자, 이거 체크했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 분할 등을 통한 토지 교환일 거예요. 니은번이요. 위 기억에 따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을 거야. 초과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예. 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 경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쪽 토지 소유자 갑, 이쪽 토지 소유자 을인데
자, 경계가 지금 삐뚤삐뚤하니까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하기로 합니다. 토지 경계를. 그랬을 때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에 대해 서로 값과 을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빗금친 분할된 이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전 전체 토지 면적이 20%를 추가하면 그러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양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요 기준까지 기억, 니은, 답이 줄이었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소유권 환원이요. 기억번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물에 판시돼서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4번 소유권 환원 있죠? 그 환원에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 하세요. 소유권 환원, 요 제목에다가 환원에다가 동그라미. 지문에 하여튼 좌우지간 환원 나오면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니까 환원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데 여기를 보세요. 단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 해제된 경우는 이는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한다. 이건 처음 배우는 건데요. 시험화 과정에서도 안 배우고. 자, 오늘 처음 배우는 건데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냐? 이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갑과 을이 있잖아요.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했어요. 소유권 이전했어요. 자, 근데 소유권 이전했는데 잔금까지 치렀어요. 잔금까지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했어요. 그랬다가 그럼 갑에서 을로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갑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을한테 야, 우리가 모르는 처리도 아닌데 있지.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가 너한테 이 집을 팔았는데 이 집이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잖아. 근데 너한테 팔고 났더니 그날부터 아버지가 꿈에 보이는 것이 이거 팔지 말라는 계시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처리도 아닌데 이거 없던 거로 하자. 을이 그래 뭐 그까짓 거 없던 거로 하자. 이럴 때는 보세요.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제로 이전할 때는 이때 이전은 또 다른 이전으로 봅니다. 양도로 봐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느냐는 변론이에요. 양도소득세는 항상 양도 차익이 있어야 되니까 양도 차익이 없으면 과세되진 않지만 우리는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 합의제로 이전할 때는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통칭 내용이라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탁,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으로 인한 이전 양도 아닙니다. 믿고 맡기거나 믿고 맡겼다 돌려주거나, 자, 즉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은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니까 거기 양가로 여기 신탁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문에 동그라미 4번과 5번, 4번은 환원의 동그라미, 5번은 신탁의 동그라미예요. 신탁, 환원 지문에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각주 표시를 보세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니까 신탁, 환원 나오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판례와 통칙 봅니다. 명의 신탁이 해지돼서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역시 신탁 들어있죠?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신탁 들어있잖아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가 자 담보사유 소멸로 환원된 경우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채무자가 변제에 대해서 돈을 갚았어요. 그래서 담보사유가 소멸돼서 다시 소유권이 환원합니다. 보세요. 갑이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았다가 채무자 채권자입니다. 금전을 대여받았다가 자 그랬을 때 그 금전을 대여받았습니다. 자 그랬다가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근데 변제기가 근데 보세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요 이전은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처분권만 이전하고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니니까. 근데 단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아서 제3자에게 채권자가 이것을 매각합니다.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그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담보사유 소멸. 이번에는 돈을 갚았어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했다가 처분권 이전했다가 돈을 갚았어. 그러니까 담보사유가 소멸돼서 다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소유권이 복귀할 때, 처분권이 복귀할 때는 이때는 역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돈 갚아서 담보소유 소멸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처분권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갔던 거 다시 올 때는 양도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채무불이행 등의 사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해당 하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개념 플러스 106페이지 계속 보세요. 3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 미속의 재산을 양도한 경우. 에이 무슨 한 입을 놓고 자는 사이 부모자식간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단 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관계에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가 상속증여세법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하는 경우,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는데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그때는 공개적 시장에서 거래했으니까 대관계 입증이 되잖아요. 배우자 직계존 미속 간에도 공매 경매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해당합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부동산 같은 것을 부부간에 서로 교환합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해요. 이런 때는 공시가 되니까 대관계 입증이 되죠. 양도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한다거나 배우자 직계미속간에 이런 경우는 다 대관계가 입증이 되니까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결론, 배우자 또는 직계존 미속간의 양도는 항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대가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원칙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됐고요. 제3절 양도 및 취득 시기도 별표시 세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또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절 양도 및 취득 시기입니다.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볼 것이냐. 먼저 양가로 1번 별표 세게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양도로 보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요거 화면을 좀 보세요.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쭉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줄자, 대물변제 양도 해당합니다.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하거나 이혼의 유자료 지배에 가름해서 이전하거나 손해배상 유자료 지배에 가름해서 이전하거나 조세 물납의 경우 채무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다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존 미속 이외자 간의 부담 부증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데 배우자 직계존 미속 간의 부담 부증에는 채무액 상당액이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 얘기예요. 수용, 공매, 경매,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보상금 받고 공매,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양도담보, 담보로 이전된 부동산을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매입한 채비지를 매각해요. 자, 환지 처분에서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이럴 땐 양도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환지 처분에 의한 환지받은 토지로서 해당 권리 면적이 감소된 경우, 가만지의 경우에는 줄어든 것만큼, 가만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분이 변동하는 공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된다. 자,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 감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50% 시켰는데 그러면 10% 지분권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 양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또 쭉 한번 봅니다. 무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대가 받고 이전해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니까.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 사유로 변제 충당되면 양도에 해당하고, 지분의 변경은 단순 분할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다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죠? 그 다음에 환지 처분 후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만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 보류주를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지적경계성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적경계성 삐뚤삐뚤해서 서로 분할 교환이 이루어질 때, 다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 초과하면 안 된다. 초과하면 양도로 보고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매매 사실 이 원인무효 판이돼서 소유권 환원. 하여튼 지문에 환원, 신탁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환원 신탁 들어있으면 배우자 직계점 미수권 양도 무슨 한여부터 부모자 직간에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 입증되면 양도 보는 경우도 있다. 민법 규정에 따라 아까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 공동소유 재산인데 재산분할 정권 행사에 내 거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매 공매된 재산을 자기가 재취득한다. 본인이 이때 자기는 누구?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하던 거 해당하지 않은 거 쭉 배운 것을 다시 이걸 통해서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를 봅니다. 오늘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게 이제 원래는 박스형 문제예요. 박스에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박스형 문제 고르는 겁니다. 대상이 아닌 거. 자, 그런 건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이축할 수 있는 권리, 해당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는 경우 포함해서 요거 자 대상 이면은 O 아니면 X입니다. 양도세 대상이 이면은 O 아니면 X요. 오가 압도적으로 많으면서 오 그러면서 눈치를 딱 보면서 오 하면서 목소리 갑자기 커지시네. 조금 이렇게 오 이러다가 딱 보니까 오가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가니까 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X입니다. 아이고. 자, 여기 보세요. 잘 봐야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대상이 돼요. 근데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 구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했으니까 틀렸죠? 제외입니다. 제외. 항상 포함 제외는 지문에 나오면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제외입니다. 포함 때문에 틀렸습니다. 요거는 대상이 아니고 기타 소득세 대상이잖아요.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니은번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오 이거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거 대상이 됩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 분할하는 경우 원래 내 거 내가 찾아갔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토지를 법인이 현물 출자하는 경우 법인이 현물 출자는 O예요, X예요? O 대상이잖아요. 법인이 현물 출자. 출자지분 받고 이전하니까.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 X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건설업자잖아요. 건설업자니까 사업자가 판 거예요. 사업적 목적으로. 자, 주택이란 말 나왔죠? 신축한 다가구주택 주택이란 말 나왔죠? 판매, 즉, 양도죠? 판매. 그 다음에 신축이잖아요. 자, 주택, 신축, 주택, 양도, 판매. 자, 주택, 신축, 판매 들어있으면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이건 사업소득이지 양도수익이 아니에요. 사업적인 목적으로 파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X입니다. 자, 그러면 대상이 아닌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기역, 디귿, 그 다음에 미음본이네요. 기역, 디귿, 미음본. 자, 이렇게 해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좋습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양도 및 취득 시기 별표 3개 하시고 여러분, 자, 106페이지 제3절 양도 및 취득 시기 별표 3개 합니다. 그리고 요약집을 보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봅니다. 먼저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원칙 봅니다. 대금 청산일입니다. 대금 청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입니다. 계약상 잔금지일 X라는 걸 주어야 돼요. 자, 시험에서 매매 등 일반적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일이다. X입니다. 취득상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대금 청산일입니다. 계약사와 관계없고. 이 경우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원래 양도자가 내야 되는 세금인데 양도소득세는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이것까지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까지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기로 하면 취득시 양도세 세금 계산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는 제외한 금액이 청산됐을 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포함 틀립니다. 제외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로 갑니다. 예배 등기 접수일이요.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분명하지 않다.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 양도세는 계약서와 상관없어요.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해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장기할부조건 매매입니다.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 자, 장기할부조건 매매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보세요. 등기접수일이에요. 등기접수일. 근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수익을 시작하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자,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지 잘 보세요. 등기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수익일, 얘네들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예요? 둘 중 빠른 날입니다. 중 빠른 날. 그래서 장기할부조건 매매 나왔다 그러면 중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합니다. 원칙은 장기할부조건 매매 중 빠른 날인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느냐?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에는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이다. 첫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다. 아니에요.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들.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입니다.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보유한 동안에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장기할부조건 매매는 원칙 등기접수일인데 어느 할부금을 주구장창 갚아나갑니다. 여러 번. 또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할 것이냐, 한 번 할부금 냈을 때냐, 두 번째 냈을 때냐, 마지막 할부금 냈을 때냐, 언제 나올 거냐는 건데 등기접수의 원칙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수익을 시작하면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켜야 되니까 그때를 또 취득시효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기할부조건 매매 났다. 어떻게 기억한다? 중 빠른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양가로 3번입니다. 수용의 경우 양도 시기를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수용도요. 등기접수일하고요. 자, 대금 청산이라고요.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이에요. 이게 25회 시험 때 개정이 되는데 그 전에는 수용의 경우 등기접수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었다가 수용 개시일이 25회 시험 전에 추가돼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은 3개가 나란히 나와야 돼요. 중 빠른 날입니다. 3개가 나란히.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이에요. 하나도 빠지면 틀리고.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자, 토지 수용권자가요,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공부상 토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 서로 소송 중이에요. 서로 자기 거라고 다투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보상금 줄 거예요? 보상금, 토지 수용 보상금 공탁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느 때를 주기 싫어한다고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이에요. 판결 확정되면 이제 누구건 결판 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공탁한 날 X 써놓으세요. 시험에서 토지 수용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 및 공탁된 경우는 공탁한 날 취득 시효한다. X입니다. 공탁한 날 아니고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거기다 여러분 교재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소송 판결 확정일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고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공탁한 날 X요. 양가로 4번 봅니다.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자,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다가 팝니다.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할 것이냐. 양도일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원칙은 언제라고요?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건물을 건축했을 때 건축도는 개수로 취득했다. 취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었습니다. 예외 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내주는 날이나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주는 거나 교부하는 거나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외 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고, 근데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이고, 그래서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고. 무허가 건축물이요. 29회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걸 바꿔서 나왔었는데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건물 지어놓고 지가 사실상 사용한 날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나중에 추후 사용 승인 받은 날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이렇게 바꿔서 나왔었어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양도세상의 취득 시기는 추후 나중에 사용 승인 받은 날 또는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날 아닙니다.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추후 사용 승인 받은 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실상 사용일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상속 증여에 따른 취득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어느 때 취득 시효하느냐? 역사 언제 시작돼요? 상속 개시일이요.
취득세에서도 상속 개시이고요. 증여받은 자산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일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어느 때를 취득시효하느냐?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이에요.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이에요. 증여 받은 날이라는 게 소득세법 통칙에서 판례에서는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이 인도를 의미하지만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묻지는 않고 그냥 증여 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뒤바꿔 내는 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6번입니다.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입니다. 자, 민법 245조 1항 평원 공연하게 소유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어느 때를 취득시하느냐? 점유기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난 개념 완성 과정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 1988년도 88 올림픽 열릴 때 9월달 88 올림픽 열릴 때 평원 공연하게 소유의사로 토지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20년의 시효가 만료했고 그 다음에 또 2020년 4월 달에 등기를 접수합니다. 그럴 때 어느 때를 취득시효로 할 것이냐?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요. 우리가 민법에서는 성립요건주를 취하니까 등기해지 성립하고 등기해지 대항하고, 그래서 민법에서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우리 세법은 부동산 세법은 실질과세연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요, 점유개시로 소급해요. 이 사람 어느 때부터 사용수익을 시작했어요?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일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킨 조세인데 어느 때부터 사용수익이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점유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는 점유개시입니다. 등기 접수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니고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점유개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양가로 7번입니다. 양가로 7번 보니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어느 때요?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완성 확정 전에요. 아파트 완공 전에 완성 확정 전에 완공 전에 대금이 청산됐습니다. 자, 어느 때를 양도세상에 자 보유권 판정할 때 취득시효할 것이냐? 자,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인데 대금은 청산됐잖아요. 근데 아직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완성 전에 대금 청산된 경우 완성 확정된 날을 양도 및 취득시효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이때 취득시효 하는 거예요. 대금 청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양가로 8번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입니다.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개념 완성 과정에서 했었어요. 한번 보세요. 아니구나. 빼먹었네 하나. 완성 확정 전에 환지 처분을 취득한 토지의 경우 양가로 8번을 봅니다. 원칙적으로 언제라고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108페이지 양가로 8번 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예외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 면적이 증가 감소된 경우에 그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으로 세료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날 빼면 틀려요. 환지 처분 공고일 아니고 그 다음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남궁과 산신령님 얘기를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란 사람이 A 토지 소유자고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A-라는 토지를 환지받습니다. 이 환지 받을 때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바뀌죠. 그렇지만 토지는 건물과 달리 토지는 토지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A토지 취득일을 취득시효로 합니다. 근데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이 빗금친 부분, 늘어난 부분, 줄어든 부분, 이 늘어난 부분은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빠지면 틀리고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산에서 개념 완성 과정에서 설명했으니까 이번 좀 빨리 할게요.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자루 연못에 풍덩 빠쳐가지고 억울해서 막 울고 있는데 상임에 호련히 나타나시더니 금도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쏙 들어가더니 은도끼 또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나무꾼이 잃어버린 쇠도끼를 들고 나와서 진짜 주던가 그러지 애초에 그냥. 자, 쇠도끼 들고 나와서
이도끼가 니도끼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뭐 정직하다는 둥, 감탄했다는 둥 그러면서 자,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줬죠. 갑이라는 나무꾼인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무꾼이 안 하려고 이 쇠도끼를 다른 나무꾼에게 양도할 때 이 쇠도끼의 보유기간, 양도를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이번에 산신령님한테 물에 풍덩 빠졌다가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 치료해야 돼요? 아니면 애초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 치료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요번에 산시령님한테 돌려받으면서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잖아요. A에서 여기 보세요. 하얀색 환지받은 토지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는 토지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천 토지취득 일취득시료입니다. 옛날 대장간 구입했을 때. 금도끼, 은도끼도 갖고 있다 팔아요. 양돌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이거 언제 취득한 거예요? 이번에 산시령님한테 그 사건 때. 자,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이거 언제 받은 거예요? 요번에 환지 처분으로. 그러니까 환지 처분으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도시개발법 등 법령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X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려면 금도끼, 은도끼니까 증가감소되는 토지가 그런 거고, 제가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기타 양도매 취득 시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 시기는 그 자산 당초 취득일, 법원의 확정 판결을 X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됐어요. 근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합니다. 소유권이 다시 을에서 갑으로 환원합니다. 이때 아까 배운 게 이거예요. 을에서 갑으로 이 소유권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을에서 갑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 돌려주는 거니까 환원 양도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인공이 을이 아니라 갑이에요. 보세요. 요 갑이요.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돌려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병에게 예를 들어서 양도를 해요. 이때 자,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요.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자, 법원의 확정 판결로 판결 받았을 때를 취득 시효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갑이란 사람이 애초에 이 을과의 거래 전에 정이란 사람으로부터 애초에 당초 정으로부터 취득했을 때를 취득 시효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때를 취득 시효로 한다고요? 당초 취득일을 취득 시효로 하는 거지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한 번 잘못 갔다 온 이 오욕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당초 취득입니다. 무효 소유권 환원받은 갖고 있다 팔아? 애초에 이거 잘못 갔던 오욕의 역사는 내 인생에 없는 거예요. 돌아온 싱글들, 돌싱분들 계시잖아요. 돌싱들한테 내 인생에 한 번 메리 이거 없었던 거죠. 나한테는 이제 만날 사람이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 한 번 잘못 갔다 오욕의 역사 내 인생에 있다 없다? 없다.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 자산 양도할 때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다 이렇게 바꿔서 한번 나왔어요. 아니고 당초 취득입니다. 애초에 당초 취득이라. 아셨죠, 여러분?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108페이지 동그라미 2번부터는 이제 편하게 봅니다.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보다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았다 그러면 실제로 받는다. 하여튼 양도세는 계약서와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다 그러면 뭐 소비대차로 변경일을 잔금 청산일로 하고요. 그래서 뭐 잔금이 1억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2년 동안 뭐 이자 붙여가지고 갚아나간다 그러면 그때 소비대차의 변경일을 잔금 청산일로 한다는 얘기고 한 번씩 봅니다. 3번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야. 아바당첨권은 당첨일이고 이런 것들 한번 봅니다. 그냥 경매 공매는 공매대금 경락대금 완납한 날입니다. 공매일이나 경매일이 아니에요. 그건 계약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공매대금 경락대금 완납한 날이 대금 청산일인 거죠. 그래서 공매대금 경락대금 완납한 날.
한 번씩 눈에 켜둡니다. 5번 잔금을 어음으로 교부받았다. 결제일입니다. 이런 4번, 5번 이런 것들은 법령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소득세법 통칭에 나와 있는 건데 잔금을 어음으로 교부받았다. 교부이 아니라 보다 결제일입니다. 어음은 백날 교부되면 뭐예요? 결제일이고. 동그라미 6번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먼저의 동그라미, 두 번째 먼저의 동그라미. 먼저입니다. 바꾼다 그러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양도한 것을 본다. 이렇게 바꾸겠죠? 먼저. 동그라미 하시고. 10번 취득 시기 의제는 한 번 또 이해하시면 돼요. 보유기간이 너무 길다 보면 취득 시기 판정이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또 증거 서류도 없어지고 너무 보이는 기니까 명목소득만 너무 커지고 그래서 취득 시기를 일정 시기마다 끊습니다.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기타를 사는요. 주식 빼놓고 나머지 애들은요. 실지 취득에 관계없이 1978년에 취득했든 82년에 취득했든 84년에 취득했든 언제요?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봐가지고 이때부터 보유하기 시작해요. 그다음 부동산 등에 대한 의제 취득일은 1985년 1월 1일입니다. 그 전에 취득한 거. 주식은 뭐 참고적으로 봅니다. 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로 봐요. 그 전에 취득한 거 실질주의에 관계없이. 이런 정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 4절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오늘 양도세 비과세까지 하려고 했는데 비과세까지 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 조금 보려고 했는데 오늘 첫날이라 첫주라 조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개 듭니다. 오늘 고개 듭니다. 자, 고개 드시고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요. 부동산 임대 관련 부동산 사업소득에서 우리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건설업을 배우는데 특히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우로 인한 소득 사업소득입니다. 그 미등기 부동산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상해 권리 그러면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등 대우소득을 말하는데 여기에 자 지상권과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뭐고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설정 대우소득은 뭐고?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우소득보다 사업소득이다.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정하게 하고 상대가 받는 것도 보다 사업소득이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가 받는 것도 사업소득이다.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느냐?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부동산 임대비에서 고가주택은 양도세와 달리 과세기간 종률 현재입니다. 개시일 아니고 종률 12월 30일 종률 현재 또는 양도 현재로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러면 1주택이라도 과세합니다. 임대속을. 그 다음에 또요. 그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틀로 봅니다. 또 공동 소유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해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수로 계산합니다. 또 다만 소수 지분자도 일정 경우에는 자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자 예를 들어서요. 소수 지분자 주택수 포함시키는 경우 연간 임대 수익이 얼마요?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입니다. 엔드가 아니라 또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몇 프로? 30% 초과할 때는 그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등등. 그 다음에요. 부분은 소득세 계산은 따로 하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 부분은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주택수를 합쳐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대하거나 전전산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임대인의 주택으로 판단해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전세주택이요. 전세주택은 소위 말해서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지문에 나오면 이건 전세주택이에요.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과세한다?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받기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 딱 3억까지는 아니에요.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자 월세계약 형태의 주택은 한 채만 비과세지
두 채, 세 채부터 무조건 과세예요. 근데 전세주택, 보증금, 전세금 받고 임대하는 주택은 자,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근데 보증가격이 3억을 초과해야 한다는 거. 물론 3주택 계산할 때 소형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3주택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요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14% 소득세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과 종합과세하는 단속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럴 때 분리과세 시 그 수익금액에서 산출세 구할 때는 수익금액에서 임대소득의 수익금액에서 곱하기 1 마이너스 필요경비율, 주택임대수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60%, 자 미등록자는 50% 경비율을 인정해 준다. 근데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400만 원 공제, 미등록자는 200만 원 공제합니다. 자 여기다가 소득세 세율을 곱하는데 다른 건 몰라더라도 이건 꼭 알아야 된다. 몇 프로 소득세 세율? 14% 소득세 세율이다. 분리과세 세율. 자 그러면 요거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제 미등록했을 때 미등록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올해부터 자 수익금액이 몇 프로요? 임대수익의 수익금액이 몇 프로? 사업개시일로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의 전날까지 발생한 그 임대 수익금액의 몇 프로? 0.2%, 1천분의 2, 0.2%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된다. 아셨죠 여러분? 올해부터 이런 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따로 양도소득만 분류과세하고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고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양도세 대상 우리가 쭉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출자, 지분, 파생상품 배웠는데 꼭 잊으면 안 되는 거 올해 추가된 거 이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의 대상이지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할 때는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게 영업권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영업권만 따로 양도하면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등등등.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에서는 우리가 쭉 아까 다 공부했습니다. 그죠? 쭉 아까 그거로 쭉 공부했고 그 다음에 양도 및 취득 시기도 지금 금방 봤습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 잘 보세요.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언제다? 대금 청산. 계약서와 상관없어요. 근데 이 대금 청산일에 대금의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부가세금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금액이 청산될 때 말한다. 자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면 언제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이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 개소일. 그래서 그냥 줄여서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이거고요. 장기할 무조건 매매 나왔다.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중 빠른 날. 잘 몰라도 그냥 장기할 무조건 매매는 중 빠른 날이지 첫 할부금지불이다 마지막 할부금지불이다 각 할부금지불하는 뜻 아니라고 했어요. 중 빠른 날. 수용의 경우도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중 빠른 날.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근데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됐을 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공탁한 날. 아니고 소송 판결 확정일. 소송 판결 확정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점유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민법 245조 점유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다? 점유 개시일.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등기 접수도 아니고 점유 개시일. 그때로 소급한다. 그때부터 사용수기 시작했으니까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쇠도끼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이고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이 증가 감소가 있는 토지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도 및 취득 시기요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된 자산은 대금 청산일이다. 그죠? 아니고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완성 확정 전에 대금 청산되면 완성 확정된 날이에요. 그때부터 사용수기 시작해야 되니까. 자,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양도할 때는 언제를 취득시래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당초 취득이에요. 당초 취득이다. 이런 것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이런 것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한 가지 하여튼 5월달 이제 핵심 유학 강의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5, 6월 잘 버티셔야지 문제풀이 과정을 수월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식 과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버텨내서 그래야지 이제 합격의 기틀을 잡고 그래야지 청포도 익어갈 무렵에 어느 날 공부하다가
나 올해 합격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합격에 예감을 하게 됩니다. 5, 6월 달 잘 보내셔야죠. 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잘 보내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